강지훈, 예, 이병 강지훈. 앞으로 나와라. 지훈이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감히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죠. 이 병사를 보라. 철민이 다른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15kg이나 빠져서 군복이 헐렁하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의 모습인가?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아버지, 지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에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 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버지가 투스타 출신이라면, 그리고 아들이 707 특임대라면, 이 이야기는 가장 높은 권력과 가장 깊은 사랑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산골, 소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이곳에 소량 펜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사장 강철민은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단정한 몸가짐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펜션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18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투스타 수만 명의 장병을 지휘하던 최고 권력자였죠. 하지만 저녁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김순희와 함께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여보, 커피 드세요. 순희가 갓 내린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30년 그녀는 남편이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고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중압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펜션 운영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산나물을 채취해서 직접 요리해 드리는 것. 그런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철민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서울에서 대학생인 아들 지훈이가 올라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6개월 전 지훈이 707 특임대에 입대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수부대라는 특성상 연락도 제한적이고 면회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철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자신이 군인이었기에 특수부대가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요즘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철민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뭔가 힘이 없어. 특수부대니까 힘들겠지. 순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훈이 워낙 건강하고 성실한 아이라 잘 해낼 거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었고 특수부대는 그가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걸려오는 소중한 통화였죠. 하지만 수화기를 든 순간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기력이 없었죠.
지훈아, 몸은 괜찮니? 목소리가. 네, 괜찮아요. 그냥 훈련이 좀 빡세서. 지훈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원래 이런 거예요. 철민은 30년 군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피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양실조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 같은. 식사는 잘하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죠. 지훈아, 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혹시 부대에서. 아버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이제 끊을게요. 시간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민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 말투, 심지어 호흡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뭐래? 순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너무 약해졌어.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특수부대는 분명 힘든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병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가 현역일 때만 해도 특수부대는 오히려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곳이었거든요. 다음 날 철민은 용기를 내어 예전 부하였던 현역 장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오, 철민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펜션 운영은 잘 되시죠? 고맙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707 특임대 상황이 어떤지 아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우리 지훈이가 거기 있거든. 그런데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해서. 아, 지훈이가 특임대에? 김준석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형님,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워낙 폐쇄적인 곳이라서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형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지금은 민간인이시잖아요. 특수부대 일에 개입하시기는. 철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투스타였지만 이제는 그저 펜션 사장일 뿐이었죠. 그래, 이제 나는 민간인이야. 철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18년 전 전역할 때 모든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순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이는 워낙 건강하고 의젓한 아이잖아. 특수부대가 힘들긴 하겠지만 잘 견뎌낼 거야.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군대라는 게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더군다나 특수부대는.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민 자신도 군인이었을 때 그런 간섭을 가장 싫어했었거든요. 군기와 규율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지만 갈수록 목소리는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죠.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죠. 철민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느 날 저녁 철민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 승진식 사진들, 그리고 저녁식 사진까지 30년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죠. 특히 소장 계급장을 처음 달았던 날의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계급장, 투스타라고 불리며 누구나 존경했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무서웠어. 순이가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느라 가족은 뒷전이었잖아. 미안했어. 그때는 정말. 아니야. 이해해. 그게 당신의 소명이었으니까.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으면 좋겠어. 지훈이 문제도 다른 부모들처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갈등했습니다. 정말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날 밤 철민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때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권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결국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던 철민에게 순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뉴스에서 어떤 특수부대에서 장병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뉴스가 나왔어.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뉴스를 확인했죠. 해당 부대에서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부대 내 급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구체적인 부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철민의 가슴은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있는 곳은 아닐까? 여보, 설마 우리 지훈이. 순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철민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순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맞아. 뭔가 이상해. 나도 어머니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이 목소리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지훈이 아버지잖아.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해. 철민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18년 전부터 그녀는 남편이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녀가 남편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나서면 파장이 클 거야.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파장이 무슨 상관이야?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철민이잖아.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었던. 그 순간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석 소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형님, 죄송합니다. 어제 전화드린 건 관련해서. 무슨 일이야? 사실 특임대 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급식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식자재 납품 업체와 부대 간부들 사이에 뭔가.
그리고 실제 배급되는 음식의 질과 양이. 김준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석아, 솔직하게 말해줘. 형님,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혹시 직접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죠. 어떻게 하면 되지? 707특임대는 경기도 성남의 수리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죠. 철민이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민간인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여러 개 서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였죠. 실례합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는데 면회가 가능한가요? 철민이 경비병에게 물었습니다. 면회는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지금은 훈련 기간이라 불가능합니다. 경비병의 대답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정확한 일정은 부대에서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철민은 부대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 초소들.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하지만 30년 군 경험으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평소 특수부대라면 활기차고 정돈된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딘가 침울하고 긴장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주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은 부대 관련 업체들이나 면회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죠. 사장님, 여기 근처에 부대가 있다던데요? 철민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특임대 말씀이세요? 네, 있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식당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예전에는 부대에서 식자재도 좀 주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가끔 나오는 부대원들 보면 다들 너무 말라 빠져서. 철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혹시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식당 사장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바뀌었는데 질도 안 좋고 양도 적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철민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 부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부정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순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어. 철민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대 접근은 불가능하고 주변 정황상 급식 부정이 확실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철민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용기를 내어 특임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부대별로 가족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707특임대 가족 모임이라는 비공개 그룹을 찾았고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승인이 나자 철민은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강지훈 아버지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자녀분들이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밝았는데 요즘은 면회 신청해도 계속 거부당하고 있어요. 혹시 급식 문제는 아닐까요? 저희 아들이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배고프다고. 철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자신만의 걱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부모들도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중 몇몇 부모들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5명의 부모가 모였죠. 정말 이상해요. 우리 성민이는 원래 식성이 좋은 애인데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배고프다는 소리만 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15kg이나 빠졌대요. 특수부대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또 다른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계속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라고만 하고 면회도 맞고. 철민은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혹시 함께 부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특수부대인데. 그렇긴 하지만 부모들이 뭉치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아버지가 철민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군 관련 일을 하셨나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밝힐지 말지. 예전에 잠깐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런 상황을 좀 더 잘 아시겠네요. 철민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모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부대에 문의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국방부나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부모들과의 만남에서 느낀 것은 절망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명이 모여도 결국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봉인해둔 그 정체성을. 철민은 천천히 서재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열자 1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 투스타. 한때 수만 명의 장병을 지휘했던 그 권위의 상징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손에 들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18년이 지났지만 그 무게감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순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든 계급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걸 왜? 순이야. 철민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무슨 말이야? 이걸 다시 달고 나서면 우리의 평범한 삶은 끝나는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이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어. 순이는 남편의 손에서 계급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지훈이를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이 계급장만 있으면 어떤 부대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왜 망설이고 있어? 철민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한번 다시 군복을 입으면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권위적이고 차갑고 가족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사람으로.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죠. 여보, 18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달라. 그때는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을 위한 거잖아. 하지만 그리고 진짜 권위라는 건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진짜 힘이야.
그때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쓰러졌었어요. 의무대에 실려갔었는데 지훈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요. 철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괜찮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는 민간인이시잖아요. 여기는 지훈아. 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믿어. 내일까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급장을 꽉 쥐고 일어섰죠. 여보, 옷장에서 군복 좀 꺼내줄래? 순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그 결연한 눈빛. 바로 그 눈빛 때문에 사랑에 빠졌던 그 눈빛이었죠. 알겠어. 우리 지훈이 아버지. 다음 날 새벽 5시 강철민은 18년 만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정장하니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죠. 가슴에는 육군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어. 순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순이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707특임대. 이번에는 민간인 아버지가 아니라 육군 소장으로서 가는 것이었죠. 특임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비병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부대장을 만나러 왔다. 예,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5분 후 특임대 대대장 박중령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런 방문이신데 혹시 사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긴급한 일이다. 철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즉시 부대 현황을 보고받겠다. 박중령의 얼굴이 약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예고 없는 고위 장성의 방문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대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대장실에 도착하자 철민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부대 급식 현황은 어떤가? 급식 현황이라고 하시면 장병들의 영양 상태와 급식의 질을 묻고 있다. 박중령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급식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 담당자를 불러라. 지금 즉시요? 즉시. 몇 분 후 황원사가 부랴부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지만 소장 앞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원사, 최근 3개월간 급식 현황을 보고하라. 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황원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상적이라고?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제 급식 메뉴와 실제 배급량을 정확히 말해보라. 황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거든요. 그건 못 대답하겠다는 뜻인가? 철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겠다. 지금 즉시 급식소로 안내하라. 급식소에 도착한 철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장병들의 식판에는 정말 초라한 음식들만 담겨 있었거든요. 국 한 그릇과 묽은 반찬 2~3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특수부대 급식인가?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특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마른 병사를 보는 순간 철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지훈이었거든요. 지훈은 아버지를 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는 없었죠. 계급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황원사. 철민이 황원사를 불렀습니다. 예. 이 부대 급식 예산과 실제 사용 내역을 즉시 가져와라. 그리고 식자재 납품 업체 현황도. 그건 시간이. 1시간 안에. 황원사는 어쩔 수 없이 관련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철민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뭔가? 철민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예산은 정상적으로 배정됐는데 실제 구매 내역은 절반도 안 되잖나? 그건. 그리고 이 납품업체는 뭐냐? 시가의 2배 가격으로 질 낮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그 업체 대표는. 철민이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황원사 당신의 처남이군. 황원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장님, 그건 8년 동안 체계적으로 급식비를 횡령했군. 그 돈으로 특수부대 장병들을 굶겼고. 철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박중령,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했군. 박중령도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헌병대를 불러라. 철민이 명령했습니다. 즉시 체포하라. 소장님, 잠깐만요. 황원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8년 동안 특수부대 장병들을 굶긴 너희들에게 자비는 없다. 철민의 목소리는 절대 권위로 가득 찼습니다. 이병 강지훈. 지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라. 지훈이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감히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죠. 이 병사를 보라. 철민이 다른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15kg이나 빠져서 군복이 헐렁하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의 모습인가?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아버지. 지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철민도 가슴이 메어왔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으로서 일을 마무리해야 할 때였거든요. 30분 후 헌병대가 도착했고 황원사와 박중령 그리고 관련된 다른 간부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8년간의 조직적인 급식비 횡령이 드러난 것이죠. 철민은 즉시 부대 내 모든 장병을 집합시켰습니다. 나는 육군 소장 강철민이다. 철민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급식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한다. 장병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급식비 횡령에 관련된 모든 인원은 즉시 구속 수사한다. 둘째, 새로운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양 공급을 보장한다. 셋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전사들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철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집합이 끝난 후 철민은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병 강지훈. 예, 소장님. 수고했다. 철민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배고프고 힘든데. 그래도 특수부대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다. 철민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
소장님이셨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죠. 18년 전까지 나는 육군 소장이었다. 하지만 전역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어. 철민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다시 이 계급장을 달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 지훈아, 아버지가 18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이유를 알겠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한번 맛보면 내려놓기 힘들거든. 그래서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평범한 삶을 선택했어. 철민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진짜 권력은 가족을 지킬 때 사용하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부대 급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고기와 채소, 충분한 양의 밥과 국. 장병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죠. 지훈도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실컷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사건이 정리된 후 철민은 국방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07특임대 급식비 횡령 사건은 군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 다른 부대들도 일제히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원사는 8년간 3억 원 이상의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중령도 묵인 책임으로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납품업체도 모두 계약이 해지되었죠. 하지만 철민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준석 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덕분에 군 전체가 각성하게 되었어요. 혹시 복귀하실 생각은? 아니야.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평범한 펜션 사장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지만 형님 같은 분이 계셔야. 준서가 진짜 군인은 언제 물러날지를 아는 사람이야. 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이제 너희들이 잘 관리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서재에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장 계급장을 다시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났어? 순이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그럼 이제 다시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8년 전과 다른 느낌이었죠. 그때는 도피하듯 평범함을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뺨에 살이 올라오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됐다. 철민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일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소장님이셨다는 걸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철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소장이었다는 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의 나는 그냥 내 아버지일 뿐이지. 철민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한 거야.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철민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군인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죠. 사장님, 저희 아들도 부대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한 어머니가 펜션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다른 아버지도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과거의 신분을 이용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철민이 그들을 펜션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벌, 안전사고 은폐, 심지어 가혹행위까지. 하지만 모두 군기라는 이름으로 묻혀지고 있었죠.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계급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말이죠. 그날부터 철민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인가족 상담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만든 것이죠. 펜션 한쪽을 사무실로 꾸미고 전국의 군인 가족들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계급장을 들이밀며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군 경험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어떤 때는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언론에 제보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여보, 요즘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일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18년 전에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야. 6개월 후 철민의 상담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군인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여러 부대의 문제들이 개선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철민 자신도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8년 전에는 권위와 명령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공감과 이해로 일하게 되었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1년 후 지훈이 특수부대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철민과 순이는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들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 일을 도와줄래?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철민의 상담센터는 2세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열정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계급장을 다시 달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무서운 장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도 그게 걱정이었어. 철민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 예전에는 조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다면 그때는 순전히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순이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권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말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철민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날 밤 철민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군인가족 상담센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1년 동안 나는 18년 전 전역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권력 없이도 계급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지훈이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별들을 봤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과거를 버리고 도피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민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었죠. 장관님께서 직접 강 소장님, 아니 강 사장님. 장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장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단 707특임대뿐만 아니라 정군이 각성하게 되었어요. 그런 건 본래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상담센터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장관이 떠난 후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어.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철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그때 지훈이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다른 부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어요. 그래, 그럼 준비해야겠네.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가족 셋이 함께 웃으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강철민의 군인가족 상담센터는 이제 전국에 10개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군인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문화 자체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군기라는 이름으로 부조리를 덮어두는 일들이 크게 줄어들었죠. 지우는 이제 상담센터의 부센터장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군인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순이는 여전히 펜션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아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분이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 철민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때는 참 어린애 같았네. 철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요? 지훈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철민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 훨씬 좋아. 왜요? 그때는 권력은 있었지만 진짜 힘은 없었어. 지금은 권력은 없지만 진짜 힘이 있거든. 진짜 힘이요? 응.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 말이야. 철민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제 철민에게는 계절이 바뀌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투스타에서 펜션 사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로 강철민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별은 달고 있지 않지만 그의 가슴에는 더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죠.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별이 말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은 과거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언제, 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강철민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죠.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어떤 권위도 어떤 조직도 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철민과 같은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권력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위한 선택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사랑으로 하는 모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